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의견이 많이 갈리는 아주 뜨거운 주식입니다. 플러그 파워, PLUG인데요. 네, 맞습니다. 플러그 파워. 현재 주가가 한 3달러 선인데 이게 참 놀랍게도요. 1년 안에 주가가 75% 폭락할 거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넘게 급등할 거다. 이런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정말 극과 극이죠.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 걸까요? 오늘 이 상반된 시각들, 그 근거를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핵심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당신의 투자 결정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가장 비관적인 전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시티그룹의 비크람 바그리 분석가인데 목표 주가를 0.75 달러로 제시했어요. 0.75달러요? 네, 현재 주가에서 75%나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특히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보면 주가가 250%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급등했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강하게 매도 의견을 유지하는 배경이 뭘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목표가죠. 바그리 분석가의 최신 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직접 다 본 건 아니지만 그 비관론의 배경에는 아마 몇 가지 중요한 우려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첫째는 역시 기술의 경제성 문제예요. 경제성 문제요? 네, 그 수소 연료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전까지 플러그 파워 같은 기업들은 결국 정부 보조금이나 아니면 좀 소규모의 어떤 기술 테스트 이런 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기술 잠재력은 알겠는데 당장 돈 벌기는 어렵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재정 상태. 쉽게 말하면 돈 문제죠. 돈 문제요? 네. 플러그 파워가 지금 분기당 손실액이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 돼요. 2억 5천만 달러요? 분기당요? 와. 네,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회사 전체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거의 30%에 가까운 돈이 그냥 사라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30%요? 엄청나네요. 상당한 규모죠. 그래서 이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서 회사는 계속해서 유상증자 아시죠? 네, 새로운 주식 발행하는 거요? 네, 그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기술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보면 대규모 적자 내고 또 투자 유치하고 이런 건 좀 흔한 패턴 아닌가요? 플러그 파워의 경우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물론 초기 적자 자체는 예상된 수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간이랑 규모인 것 같습니다. 기간과 규모요? 네, 이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정말로 대중화돼서 플러그 파워가 흑자를 내기 시작하기까지 글쎄요, 이게 수년이 걸릴지 어쩌면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십수년이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계속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죠. 뭐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사가 언젠가 기술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식을 너무 많이 발행해버리면 정작 기존 주주들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비유하자면 힘들게 정상에 올라갔는데 올라오는 동안 가진 걸 다 써버려서 빈손인 그런 상황? 네, 딱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 우려, 주식 가치 희석, 영어로는 쉐어 딜루션입니다. 주식 가치 희석? 네. 미래의 회사의 전체 파이,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커지더라도 발행된 주식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 버리면 주주 한 명당 돌아가는 파이 조각은 오히려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내 몫이 줄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바그레 분석가가 목표 주가를 1달러 미만이라는 그렇게 극단적인 수준으로 제시하는 핵심 근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 바그리 분석가가요. 불과 1년 전 2023년에는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었어요. 그랬었나요? 네. 그때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했더라고요. 공격적인 성장 계획 덕분에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그 예측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75% 이상 폭락했거든요. 결과가 안 좋았군요. 네.
혹시 이런 과거의 예측 실패 경험 같은 게 현재의 이런 강한 비관론에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뭐 분석가들도 사람이니까요. 시장 상황이 변하거나 기업 실적이 예상과 다르면 당연히 전망을 수정해야죠. 하지만 예측이 크게 빗나갔던 경험은 아무래도 그 이후의 분석에 좀 더 신중하거나 혹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과거의 그 낙관론이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리스크 요인을 좀 더 크게 보고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야, 정말 이제 극단적인 시각차가 느껴지네요. 그럼 이번에는 정반대편으로 한번 가보죠. 네, 좋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분석가입니다. H.C. 웨인라이트의 아밋 다얄 분석가인데요. 아밋 다얄. 네. 이분은 목표 주가를 7달러로 제시했어요. 이건 1년 안에 주가가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넘게 오를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상승 예측이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예측하는 걸까요? 다얄 분석가의 낙관론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유럽 시장에서의 아주 뚜렷한 성장 기회입니다. 유럽 시장이요? 네, 최근에 플러그 파워가 유럽에서 H2 캐스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수소 공급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H2 캐스트 프로젝트요? 네, 이게 유럽 차원에서 대규모로 녹색 수소를 생산하고 또 유통망을 구축하려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 없이는 사실 수소 경제가 자리 잡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이런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서 유럽 시장에서 먼저 좀 성과를 내는 것이 플러그 파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의 성공 가능성은요. 다얄 분석가의 두 번째 낙관론 근거인 폭발적인 매출 성장 전망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요? 어느 정도로요? 그는 플러그 파워의 매출이 2025년에 한 6억 8천만 달러 수준에서 시작해서요. 2036년에는 무려 14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요. 140억 달러요. 와, 잠깐만요. 6억 8천만에서 140억이면 네, 연평균 성장률 CAGR로 환산하면 30%가 넘는 수준이에요. 30%요? 연평균으로?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가장 핫한 산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 AI 산업의 성장률 전망치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AI 산업 수준의 성장률을 수소 에너지 기업에서 기대한다고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외형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제품 판매 자체에서 남는 이익률이요. 네, 지금은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9년까지는 최소 20% 수준까지는 올라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회사가 더 이상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익을 내기 시작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연평균 30% 성장, AI 산업과 비교될 정도, 정말 엄청난 기대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이 다얄 분석가가 속한 투자은행 H.C. 웨인라이트라는 회사가요. 플러그 파워의 자금 조달 과정에 직접적으로 좀 관여를 했다는 점이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네, 플러그 파워가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이 회사가 주식 매각 주관사의 역할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재무적인 관계가 다얄 분석가의 이런 초긍정적인 전망에 혹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건 정말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투자 판단을 할 때는 항상 그렇죠. 분석가의 의견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도 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H.C. 웨인라이트와 플러그 파워의 관계는 분명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물론 특정 투자은행이 자기 고객사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 네, 비즈니스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낙관론의 강도라든지 혹은 그 근거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지에 대해서는 투자자 스스로가 좀 비판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다얄 분석가의 성장 예측 수치들이 정말 상당히 공격적이잖아요. 네, 매우 공격적이죠. 네, 그런 만큼 그 배경에 이러한 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분석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해석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플러그 파워를 둘러싼 월스트리트의 이 극명한 온도차를 제대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르죠. 한쪽에서는 기술 상용화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버티기 어렵거나 아니면 주주 가치가 너무 심하게 희석될 거다. 이러면서 75% 폭락을 경고하고 있고요. 네, 비관론이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유럽 시장을 발판 삼아서 AI 산업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거고 수익성까지 개선될 거다. 이러면서 100% 이상 상승을 점치고 있고요. 네, 낙관론. 정말이지. 같은 회사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이 극단적인 시각 차이야말로 제 생각에는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소에너지라는 산업 자체가 가진 현재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엄청난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게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또 그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도 매우 크다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핵심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플러그 파워가 유럽 같은 이런 우호적인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또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속도가 과연 그 자금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주식 희석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질문인 거죠. 시간이 관건이군요. 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실행력 그리고 또 정책적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베팅이기도 한 겁니다. 분석가들의 의견은 분명 참고할 만한 정보이지만 결국 이 상반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기술 혁신의 그 잠재력, 그 가능성을 믿고 현재 어려움을 좀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와 주식 가치 희석 가능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유럽에서의 성공이 미국의 그 자금난 우려를 상쇄할 만큼 정말 강력하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결국 당신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플러그 파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혁신 기술 기업 투자에 대한 당신만의 관점을 정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당신은 이 극단적인 전망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또 어떤 위험을 보고 계신가요? 과연 정부 정책이라는 바람은 플러그 파워의 돛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